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트라이코드 클라이트 모션이니까 요걸 빨리 알아야지만 요걸 빨리 알아야지만 이게 그죠? 이 케이스가 어떻게 흐름을 가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원심에서 고등법원 가고 고등법원에서 또 대법원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원심 건은 어떻게 되고 고등법원은 어떻게 되고 대법원은 어떻게 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룰들을 찾아내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이트 케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케이스를 이제 인용한 거죠. 나이트 케이스에서 1993년도 나이트 케이스라는 게 있다고 보면 프랭클린 스프링 코트에서 소위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제 설명했냐면 자, 그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가 있다. 세컨더리 어썸션 리스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제 성립되느냐? 자, 피고가 의무를 해태했을 때,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고의 그죠? 원고에 대한 피고의 주의 의무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고가 두 번째 세컨더리 어썸션이요. 리스크니까 원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러한 주의 의무에 대한 위반으로서 발생되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한 경우에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딱 우리 케이스하고 딱 맞잖아요. 자, 우리 원고가 내 팔이 이제 세 번째 빠졌는데 파열되고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을 감수한 거죠. 그냥 그 마운드에 올라가서 뭐 내가 그만둔다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선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세컨더리 어썸션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손해배상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지가 되지 않죠. 손해배상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손해배상에 해당되지만 뭘까요? 그러한 손해배상이 상계가 되는 거죠. 상계 원칙이죠. 한마디로. 상계 원칙이에요. Comparative Fault Principle이니까 비교니까 상대적 과실 그죠? 상대적 과실 그런 비율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7대3인지 8대2인지 그건 뭐 법원에서 알아서 할 거고 이런 것이 이제 이게 룰이죠. 룰들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룰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어썸션 리스크라는 건 언제 발생하느냐? 원고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스포츠 행사에 참가하는 거죠. 특히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내재적인 위험이 있는 그런 스포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석할 때 발생되는 거죠. 참석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자 베이스볼에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보면 야구 경기에서 볼을 에러한 트랙이죠. 잘못 던지는 거. 그 다음에 부주의하게 던져서 한마디로 부주의하게 엘보가 그죠? 뭐 주로 이제 힘줄이 늘어나는 거죠. 힘줄이 늘어나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경우 둘 중에 하나죠. 힘줄이 늘어나든지 힘줄이 끊어지는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각각 스포츠에 대한 그 내재적인 어떤 위험성이라고 이제 고려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프라이머리 어썸션 리스크라는 한마디로 절대적인 이제 법적인 항변 우리가 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그죠? 얘는 우리가 해당이 없는 거죠. 손해배상은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이 바라는 것은 뭘까요? 막는다 그죠? 바가 있죠. 막는다. behind the bar 하게 되면 behind the bar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뜻이 뭐예요?
형무소에 갇혀서 behind the wheel, 그죠? 이런 것은 뭐 차를 타고 뭐 이거죠. 바라는 건 이런 그죠? 이런 바들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건 막는다는 뜻이에요. 막는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secondary assumption risk가 있고 또 primary assumption risk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거는 지금 우리 케이스는 secondary assumption risk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피고가 그것을 방치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러한 위험을 감수했을 때 발생되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의 과실도 상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과실이 인정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룰로서 알아야지만 우리가 우리 케이스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케이스를 그냥 그렇다 뭐 이렇게 뭐 읽는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케이스의 내용을 이해하고 두 번째 룰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 번째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어떤 결론이 났는지를 케이스마다 다 이해해야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케이스를 이해한 거고 또 그 케이스를 이해하다 보니까 또 케이스마다의 서로 연관관계가 인정되고 비교 분석도 가능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MPT 시험 볼 때도 결국은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초반부에 훈련이 돼야지 우리가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또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투여해서 이런 판례 공부를 했으니까 남보다도 훨씬 우리가 리딩 하는데 굉장히 또 그죠? 우세하거나 우월적인 어떤 그런 여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primary assumption risk라는 건 단지죠? 단지 어떤 방법이냐,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냐, 어떻게 얘기한 것이냐. 스포츠에 주어진 스포츠에 내재된 그 위험에 대해서 그죠? 주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그죠?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피하는 거죠. 주로 이제 어떤 primary assumption risk라는 건 스포츠 경기의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강렬하게 참여를 해서 강렬하게 어떤 그 경기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막는다 그러면 이제 참을 껴는 거죠. 참을 껴는 거고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스포츠 경기의 기본적인 어떤 성격을 변경시키는 경우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떤 경우일까요?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차다 보면 공 차다 보면 옆 사람 또 어떻게 보면 발도 차는 걸 찰 수도 있잖아요. 발 차게 되면 퇴장이다. 그러면 발을 차지 마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어떤 격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이제 또 보장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런 위험 부담이 발생되더라도 그건 스스로 혼자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스포츠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primary assumption risk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이 나이트 케이스가 우리가 지금 이 케이스가 나이트 케이스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디펜던트라는 사람이 피고라는 사람이 이제 타치 풋볼 게임이죠. 우리가 미식 풋볼 게임의 이제 참가자로서 다른 참가자 그죠? 원고의 참가자를 위에 넘어졌죠. 넘어져서 바로 손을 그냥 주로 이제 뭘까요? 주로 이 신발 구두에 보게 되면 밑에 이렇게 이제 풀밭에서 하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금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손으로 이제 밟았으니 이게 큰일 났죠. 이게 그러니 상해를 입은 거예요. 격렬하게 하다 보니 상해를 입은 거예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인정했냐 이거죠. 이런 상태는 뭘까요? 자,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주의 의무가 없다라고 인정한 거죠. 없다. 자,
베이스볼이나 풋볼 같은 이러한 그 스포츠 좀 강렬하고 그죠? 적극적인 스포츠 경기의 어떤 열기 속에서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에너지적인 그 행위들, 그죠? 한마디로 에너제릭 컨덕트죠.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아주 그 파이팅하는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결국 이제 부주의하게 그러한 부주의한 어떤 행위도 포함되는 거죠. 다 이러한 그 참가자의 행위 자체가 행동 자체가 게임의 룰을 위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위반자 자체가 스포츠에 명시된 어떤 제재, 내부 제재에 따른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부과 자체는 뭐 여기에 대한 뭘까요? 내재적으로는 뭐 오케이나 이거죠. 너 이제 페널티다, 옐로우 카드다, 뭐 그죠?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죠. 하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건 어떻게 돼? 근본적으로 스포츠의 어떤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돼요? 참가자를 하여금 스포츠에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그 룰 자체에 그죠? 허락된 정도까지만 그죠? 어떤 그 행위에 좀 하도록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적극적으로 정열적으로 하는 그 행위를 줄일 수 있죠. 방지하는 것, 한마디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대부분 뭐 법만 지키다, 룰만 지키다 마는 거죠. 강렬한 경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이키스의 이제 우리가 판결 내용을 봐서는 이러한 스포츠, 적극적인 스포츠에서의 어떤 참가자의 과실행위라는 것은 게임의 한 내재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 과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상대방이 상해를 입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경기의 특성상. 권투 경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권투 경기라는 건 그죠? 바디도 치지만 얼굴도 치잖아요. 머리도 치고 머리 쳐다가 결국은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내재적으로 그런 위험은 본인이 스스로 권투에 참가함으로써 스스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권투 경기에서 발로 차게 되면, 예를 들어서 킥복싱이 아닌 경우 차게 되면 그건 이제 룰 위반이죠. 그럼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 그런 다른 방법이 있는 거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경기의 내용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게 몇 장 안 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케이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어썸션 리스크를 우리가 적용시킬 것인가, 또 세컨더리 어썸션 리스크를 적용시킬 것인가, 그죠? 어썸션에 대한 오브 리스크에 대한 차이가 뭐냐, 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성격이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하고 서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 케이스를 충분하게 이해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우리 케이스로 들어와서 원고가 이제 부상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상해라는 것은 베이스볼 스포츠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내재적인 위험이다라는 것은 그죠?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그렇다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레디ኳ션이니까. 원고는 피처다 이거죠. 그 베이스볼에 있어서 피처의 역할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볼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속도로, 그리고 배터가 한마디로 투수가
뭐죠? 그 배터죠. 배터가 이제 투수가 던지는 볼을 받지 못하도록, 그죠? 어떻게 보면 트라이젝터리니까 뭐 괴선을 한마디로 여러 가지 각도로 밑으로 근다든지 옆으로 포물선을 한다든지, 그죠? 뭐 직구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직구인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속도와 뭐 정확도를 가지고 던지는 거죠. 목적이다. 이러한 행위 자체는 원래 이 투수하는 그죠? 투수의 특히 어깨죠. 팔에 이제 커다란 어떻게 보면 긴장과 고통을 줄 수 있는 거죠. 원고가 이제 입은 그 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손에 투수 행위로 발생되는, 운동의 행위로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어떤 긴장의 그런 그죠? 어떤 부분 상해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원인이다. 내추럴 스트레인이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세게 강렬하게 속도를 내서 던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런 삼두박근에 대한 이 부분 자체에 이제 인대들이 결국은 이제 늘어나든지 갑자기 축축되다가 늘어나니까 깨지기, 그죠? 한마디로 끊어지기도 하고 인대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건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상해로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실제 경기와 같은 야구 경기에서 세 번째 그 피칭 후에 원고가 중단을 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손해배상을 이러한 프라이머리 어썸션 리스크를 뭐 우리가 적용함으로써 그죠? 이런 손해배상을 우리가 에 대한 그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 그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세 번째 피칭까지는 assumption of risk죠. primary assumption of risk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참가해서 한 거니까 뭐 여기까지는 딱 좋아. 근데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번째에서 이제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원고가 조금 이제 어깨가 탈골 증세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서까지는 이제 이 경기의 특성상에 맡기면 끝나는데 이 세 번째 지나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뭘까요? 여기까지 피고는 did nothing more than provide opportunity. 한마디로 원고로 하여금 지난 2년 동안 했던 그대로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한 거죠. 그 이상 한 게 없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한마디로 이제 투수로서의 볼을 던지는 그것은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그 피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상해 자체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피처들이 배터와의 어떤 끊임없는 경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내재적인 위험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 야구 경기 하다 보면 뭐 심하게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해를 잘 하셨다네. 그러니까 야구 경기 하다 보면 세 번째까지는 뭐 스스로 어차피 뭐 팔을 많이 쓰니까 또 과도하게 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상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끝나지 않았죠. 피고 자체가 결국은 원고로 하여금 또 던져라 그럼에도 뭐 빠지든 말든 관계없다. 네가 빠지든 말든 난 관계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던지라 하고 계속 하도록 한 거죠. 내 팔이 지금 빠졌는데 상해를 입었는데